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낸 사람들의 특징. 나는 어린애처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50년이 걸렸다. 피카소. 피카소는 스페인의 화가이자 작가, 예술가, 조각가로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가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자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사물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의 지평을 연 피카소는 전쟁의 참상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게르니카뿐만 아니라 입체주의를 상징하는 우는 여인 등의 걸작들을 그려냈다. 그런 그가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50년이 걸렸다니 믿지 못할 얘기다. 더욱이 우리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피카소의 명언은 쉬이 납득될 수 없다. 처음 선물 받은 크레파스로 투박하게 그려낸 낙서 같은 그림부터 초등학교 숙제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그려서 내야 했던 그림 일기, 미술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그림을 그려내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획일화된 교육과 함께 그리는 방식을 습득한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천재성은 어린아이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정보를 습득한 채로 그림을 그려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본 것을 새하얀 도화지에 편견 없이 그려낼 뿐이다. 그림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인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것, 우리가 보기엔 기괴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태로 인식되지만 그것이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건 자유롭게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이 정한 규칙대로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수많은 잣대와 평가에 의해 상처받고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망을 서서히 죽인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부수고 타인이 규정한 틀에서 벗어난다면 나만의 개성을 되찾을 수 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들 수도 있다. 타인의 시선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 분야의 정점에 이른 거장의 사례를 보면 그들은 타자의 생각과 편견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했을 뿐이다.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린 채 자신이 가진 모습으로 끝까지 도전하였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늘을 우러러 죽는 순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자신이 가진 장점을 타인이나 사회의 시선에 의해 하수구에 버리지 말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의 장점으로 승화하는 순간 인생을 뒤바꾸는 기회가 생기고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뒤따라올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불만의 끝에 가보면 불만이 있다.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망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다. 욕망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욕망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만 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예전 직장에 불만을 가지고 직장을 옮긴 사람은 새 직장에서도 불만을 가진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는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메시지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 순간부터 그 직장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된다. 만약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발전하지 않는다면 경력과 연차 외에는 별다른 것이 쌓이지 않는다. 대다수의 직장인은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음에도 계속 불만을 토로한다.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불만만 많은 사람과 불만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만만 가진 사람은 불만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꾸준히 불평만 한다. 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말했듯 삶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재벌조차도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때로는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한다.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플하지 않은가? 삶은 그런 과정이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려 하고 해결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불만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투덜대는 입을 멈추고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선의 선택지를 최악의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같은 태도로 이직한다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며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부정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당신을 음지에서 꺼내준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매일 1%라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작은 숫자 같지만 그것은 복리처럼 불어나 당신을 거대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은 일로 시작하는 건 무엇보다 좋은 일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프리드리히 니체.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애니메이션 코난의 노래 가사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날이 궁금해라는 문장이 나온다. 지긋지긋한 하루가 또 시작된다며 울상을 짓는 사람에겐 다소 현실성이 없는 표현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니체의 표현을 바탕으로 한 가지 노래 가사를 더 소개하고 싶다. 혹시 스펀지밥이 흥얼거리는 월요일 좋아하는 어떤가? 월요일 아침을 맞는 직장인들과 학생,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이번에도 스펀지밥이 괴짜이기에 가능한 발상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맞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끝없는 노동과 학습, 그리고 인맥 쌓기, 성과 올리기 등 즐거움과 괴를 달리하는 성과 위주의 반복이다. 듣기 싫은 상사의 고함을 마주해야 하는 회사, 발전만 요구하는 현대사회, 가족들의 잔소리 등 우리의 일상은 온통 괴로움만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은데 도리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일상의 즐거움만 가득해 보인다. 그러나 니체의 표현을 빌려 그 마인드를 이렇게 전환해보자. 참새들은 매일 아침 지저귀며 주변 새들의 안부를 확인한다. 밤사이에 병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오늘을 맞이했다는 행복에 지저귀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 또한 힘든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새로운 날은 아직 살지 않은 하루로 어떤 일이 있을지 감히 규정할 수 없고 의외로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주변을 돌아본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참 고맙고
정겨운 사람들이다. 지쳤던 일상에 내가 그들을 홀대하지 않았는지 새삼 생각해 본다. 누군가는 큰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적이 있었는가? 일어나자마자 딱 1분이다. 그 1분 동안 감사하는 생각을 통해 새로운 하루에 너무 큰 중압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이유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이 큰 괴로움이자 지루함인 걸 안다. 하지만 새로운 하루에 신선함을 더하고 싶다면 나와 관계된 가족, 친구, 동료에게 사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아침 식사 준비도 거창하다. 그저 나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가족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아침에 마주친 동료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안부를 물어보면 된다.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 사소한 온정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자. 오늘 이후로 아침을 두려워 말자. 불쾌하게 시작하지도 말자. 그저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오늘을 마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그대는 무사히 아침 햇살을 마주했다. 그것만큼 축복받은 삶은 없다.